네, 네. 미래셋과 강원국 작가가 함께하는 ETF로 자산 배분하기. 지금 커피도 무료 강의에 아니, 2,000분. 공짜에 또 커피도 줘요? 확실히 이런 건 좀 큰 회사들이 잘하는 모양이에요. 뭐 3%? 아니 뭐 그래도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표. 아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2,000분께 드립니다. 네. 많이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편하게 네, 잘 보내셨죠?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말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뭔가 이렇게 꺼내지를 못하게 하시네. 아니 뭐 일상이 비슷하잖아요. 일상 비슷합니까? 네. 운동 다녀오셨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 오기 전에 그 지난주 네.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한번 살짝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은 혼조 마감했고요. 네.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2% 올랐습니다. 그 전주 한 13% 올랐으니까 거의 합쳐서 뭐 15% 오른 겁니다. 연속 3주 상승을 한 것이고요. 지난 달에 13%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실업률 발표했죠. 3.5%. 네. 그럼으로써 금리 인상 큰 폭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와 함께 길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난주 0.5% 하락했고요. 다우는 0.23% 상승했고 S&P 500 0.16% 하락을 해서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의 매물이 좀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나타났고,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한 면면을 보면은 뭐 비욘드 미트가 20% 이상 상승했어요. 오. AMC 엔터테인먼트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이래요. 호시적 발표했다고 하는 주식들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요번에 뭐 좋지 않은데 뭐 향후에 뭐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또 급등하기도 하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을 반영을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낙폭과대 종목들은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좀 하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좀 올라왔던 거는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 3.5%로 인해서 금리 인상 폭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요것 때문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까지 올랐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거든요. 살짝 오르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경기 침체 논의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 코스피가 1.6%, 코스닥 3.5% 정도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0.7%, 2,490포인트 마감했고요. 다 비슷하게 올랐네요. 예, 가까이 2,5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건 2,600포인트인데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을 좀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또 좀 달라지겠죠. 코스닥 0.79% 올라서 83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들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1.5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매도는 거의 대부분 국내 네.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7월 1일서부터 3.8조 순매수했어요. 꽤 샀네요. 예, 꽤 규모가 큽니다. 이번에 상황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진다면은 그동안에 샀던 거에서 꽤 도달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7월 첫 주부터 반등을 했죠. 중간에 한 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폭 조정이었고요. 연속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등과 미국의 성장주 반등으로 인해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BBI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는 로봇,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 그리고 조선 2차 전지에서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시황은 약간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장세로 들어가서 지금 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 보면 이벤트 보면은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중국 7월 수출 동향인데 이거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입은 줄고 있고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좀 강세로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9일 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 10일 날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여기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에 다 두 개가 다 나와요. 예, 계속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 기대감이 계속 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어요. 빠졌다가 후장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요 10일 날 CPI를 좀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12일 날 7월 수치는 물가 있는데 뭐 사실 보면 지금 여러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빅 이벤트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7월 CPI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번쯤 움직일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또는 뭐 폭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또 기술주도 좀 하락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CPI가 이번에 이제 둔화될 거라고 보이는데 PC는 좀 올라갈 거로 예상하더라고요. PC는요. 근데 CPI가 좀 이번에 제가 유가로 인해서 좀 떨어지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부분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거 기대감에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시장이 또 뭐 화답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저점 확인을 하는 또 주요 지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CPI가 나와서 꽤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막 시장이 환호하고 이거는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된 상태라. 이제 계속 그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적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뭐 원래대로 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바닥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중기 하향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 있다.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돌파 후 조정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I에 대한 기대, 이거 악재 해소잖아요. 근데 경기 지표는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래 악재의 상충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 그런 가운데 시황에 대한 걱정은 약간 지금 덜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여전히 부진한 거 그런데 그 부진한 것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반등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저점으로부터는 키 맞추기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고 LG에너솔루션이 요즘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의 시황을 여러분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 계속 유지할까? 저점 확인하고 추세 상승하는 것이냐 뭐 이런 워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황이 뭐 다시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안정감은 좀 생긴 상태에서 종목 장시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유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이후에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제 수혜와 피해 섹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 스마트폰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애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및 워치 신제품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테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계속 대세로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과 AI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있고 지난 주말에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온 게 요겁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요게 지금 이제 상원에 통과됐죠. 그래서 이번 주 말에 하원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가 수혜가 되느냐. 시장의 테마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안 가장 이름은 중요합니다. IR인데 그 박병창 부장께서 그림 부양책이라고 써놓은 게 저게 내용이죠. 네, 내용은 그림 무양책이고요. 내용 이름은 우리가 해석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행동 이게 뭐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네. 감축법. 네, 행동이 감축법이죠. 아니라 법. 액트가 액트가 법이라는 법, 예, 법안이라는 그러니까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 내용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도 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 아시아경제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만 부품을 사면 큰일 나. 제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한국 기업 견제에 나선 중국.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대만을 끼워 넣어서 굉장히 여러 지금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워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중국 세관에서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지에 있는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공장들에게 대만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 제품을 압수한다.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지금 대만산 부품에 배터리 등 전자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든지 수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만 대만산 부품이긴 한데 수출해 나갈 때 원산지 표기를 타이완으로 하지 않고 타이완 지방? 프로빈스 오브 차이나, 예, 그러니까 중국의 지방으로 하든지 성으로 하든지 성이잖아요. 차이니스 타이완으로 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바꾸면 오케이다. 이렇게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 원산지 표기 자체도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중국에서 지금 부품 수입 후에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피해 또는 수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안에 기업 내용에 들어갔을 때 공장이 중국에 있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중이 어제 저녁에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그 기업 뭐라 그래요? 기업 분석 그 자료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이 요약기 그 기업 분석 이체 분석 들어가면은 맨 처음이 기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회사이고 시가총액 얼마고 기업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디에서 그 공장이 수입한 어디 기업이 있고 나와요? 예예 주력 제품이 뭐고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쟤네들 저 폭스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만 회사잖아요. 폭스콘. 그렇죠. 근데 네.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그 이제 또 이런 뉴스도 있는 거죠. 중국이 다 건드는데 대만 걸 다 건드는데 못 건드는 거는 IT 쪽 반도체 못 건든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네, 그런 얘기들도 지금 기사는 있습니다. 네. 거의 더불어서 미 의회에서 중국 배터리 부품으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 완전 장군 멍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리비안, 포드 쪽에서 지금 당혹스럽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드린 거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IRA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공장에서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지금은 다 그냥 예, 국내 생산에서 예. 수출해요. 예, 현대차는 11월에부터 시작할 거고 기아차는 23년부터 하반기 계획인데 이러다가 뭐라고 하죠? 선점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배터리 기업들은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기업들은 추가 러브콜, 추가 증설 및 기회가 크지 않을까 이런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만과 엮여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치포도 있고 예. 또 뭐 지난번에 펠로시 방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더만.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만 뉴스가 나와도 시장에서 또 매물이 팍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맞춰서 또 투자 뭐 예를 들어 결정을 했는데 예. 또 국제 정세가 또 바뀌어 갖고 또 엉뚱한 짓 한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잘 할 그래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기업만 보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그 아라노그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어요. 인피니언서부터
일본의 르네사스까지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요. 네. 인피니언 70%, NSP 65%, 르네사스 137%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만이 아니고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네. 늦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내년 2023년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일 가능성이 높다. 트렌드포스가 작년 가을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겠죠. 그렇죠. 반도체 기업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요 위축이 발생이 될 거고 그래서 메모리 제조사들이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7월에 가격을 봤더니 디램 고정 가격은 14% 하락했고 낸드 플러스 가격이 3.8%나 하락해서 주요 기업들이 증설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TSMC는 거기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TSMC가 가격 인상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동결을 한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재고 증가로 인해서 칩 주문도 감소되고 재고 증가해서 인상 철회하면서 동결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센티멘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요 가장 이 매크로 이슈 중에서는 실업률이 오늘 제가 가져온다고 하는 거 지금 깜빡이고 안 가져왔는데 실업률이 3.5% 나온 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고 있고 기업들은 감원한다고 하는데 3.5%의 완전 고용보다 더 좋게 나온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요 논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그 다음에 뉴스가 많은 게 IRA가 뉴스가 제일 많았고요. 세 번째는 많은 게 이 제약바이오 뉴스를 제일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보면 뉴스에 제일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제약바이오 뉴스가 많은 이유는 6월 중순 이후에 미국의 S&P 바이오텍의 그 ETF들이 32% 오르고 나스닥 바이오 ETF 23%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하반기에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자료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대표 종목의 큰 종목들은 이렇게 오른 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급적 매력이 생겼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및 모멘텀이 잠재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뭐냐.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기술 이전과 임상 성과 공개 등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급투의 자료이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대형 그룹 기업들의 M&A가 꽤 있었어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및 실적 호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뒤로 뒤쳐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게 오르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네. IT가 약하잖아요. IT가 약할 때 이쪽이 좀 상대적으로 같이는 올라오고 못 가더라고요. 예, 같이 못 갑니다. 예. 그죠. 꼭 엇박자로 좀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 IT가 약한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IT 같아요. 바이오는 같이는 안 가요? 같이 못 가더라고. 예, 예. 반도체하고 그런 그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가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좋았잖아요. 그때 IT 안 좋았고요. 2017년도에 IT 좋을 때 그러니까요. 얘네들도 안 좋고 그랬거든요. 이게 엇갈리게 움직이는데 지금 IT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그 아마존에서 로봇 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 17억 달러에 인수했다. 17억 2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2조 정도 되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눈에 탁 띄었던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아이로봇 저희 집에 썼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로봇 청소기. 어느 나라 거예요? 동그란 거 미국 거요. 미국 거예요? 네. 동그란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청소하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게 더 좋지 않아요? 동굴이 있는가 뭐. LG 동굴이. 예, 지금 우리나라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이제 뉴스에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정확히 주셨는데요. 이런 워딩이 나오는 겁니다. LG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로봇은 가전의 미래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의 개발을 박차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로봇 사업은 지금 공장 자동화나 산업용 로봇에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배송이나 교육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점차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산업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마지막 피날레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산업용도 있고 다 있지만은 물론 뭐 우주항공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 볼 때는 네.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은 자율주행과 엮여서 네. 미래차와 함께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도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금융사들의 PF 부실 위험 증가 요 누수가 있는데 제 눈에 탁 띄었어요. 왜 이게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부동산 경기 둔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PF 대출을 했던 데들이 이 부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 후실이 채권에 부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버리지 또는 리파이낸싱 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익스포저가 있는지 요 체크하기 이제 어려운데 가끔가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부동산 PF가 더 많은지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네네. 그 증권회사가 문제거든요. 저게 은행보다도 네. 증권회사의 규모, 그 마켓 쉐어 대비해서 수익이 많은 회사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익스포저가 뭔가 많다고 있는 보시면 거죠. 돼요. 네, 맞습니다. IB 익스포저가 많고 IB의 상당 부분은 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형사인데 이게 많이 늘었네. 이런 데들 있죠. 예. 그런 데들 대부분 저 익스포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본업 이것도 본업이지만 본업이죠, 당연히. 예, 이것도 본업이지만 원래 이제 고전적인 본업인 이제 주식 거래나 채권이나 이런 데에서 수익 나는 사이즈에 비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얘기는 치명적이에요. 예, 매력적이에요. 어디선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건데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저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들 가운데 왜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네 이런 회사들은 좀 조심하라는 거죠. 맞나요? 직전 한 1, 2년 동안. 익스포저가 좀 크다라는 거죠. 예. 예, 그쪽에. 근데 그 PF 쪽에 지금 부실 위험은 좀 증가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3대 1로 주식 분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 하락 한 6%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길주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주식 분할하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빠졌지? 선반영 했으니까요. 아, 다 그래요? 그 전에 다 그랬습니다. 선반영하면서 올랐다가 이제 승인하고 나서는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는데요. 25일부터 조정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격이 조정되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래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착시 효과죠. 10만 원짜리에서 거래되다가 뭐 만약에 2만 원이나 만 원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좀 오르는 현상을 좀 가져요. 좀 싸다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네. 얘 왜 싸지? 주가가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 분할했거나 아니면 유상증, 무상증 했던 걸 잊어버리고 이거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야 어떻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냐? 그렇죠. 그런 게요. 뭐라고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시가총액. 네네. 야 어떻게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3배, 4배가? 예. 주변 분 맞죠? 네? 주변 분이시죠? 주변 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내요. 예. 끝내야죠. 제가 말이 빠르게 진행하다 만약에 보니까 근데 예. 아까 그 이제 예를 들어 PF 부실이 이제 커지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회사가 날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 제가 만약 계좌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권에서 날아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예, 돼요. 예. 예? 예탁금은 보호됩니다. 예. 예탁금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보호돼요. 아, 그러니까 제 뭐 돈은 보호되더라도 예. 제 계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 증권에서 망하면 예. 근데 증권회사 망해서 계좌 보존이 안 된 케이스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고. 아, 증권회사가 망한 적이 없어요? 아니, 망했고. 망하긴 망하는데 그 계좌 얘는 고려증권도 망하고 동서증권도 망했잖아. 망했어요. 네. 근데 그 계좌는 다 이제 다른 회사 다른 인수를 데서 해. 인수합니다. 그렇지. 예. 아, 어디로 이제 갈 수는 있겠군요. 인수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전합니다. 다. 이전하지. 예, 다 이전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 수익률을 걱정하고 자기 계좌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하지 마. 예. 날라갈 일은 없다 이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제가 뉴스 뭐 단신이 그래서 안 가져오는 부분들도 수 있고 그 시장이 크지 않아서 안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들 중에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망해갖고 폭삭망했고 뛰고 돈을 뗀다 그러죠.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있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게 뭐 있거든요. 이태리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그러잖아. 예,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이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과하시는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뭐 찝찝한 거야 지금. 계속 집착하는 이해 안 거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얘기해봐, 어떤 얘기해봐. 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하세요. 예. 어디 계좌가 A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B라는 회사에 당연히 있죠 저는. 어? 근데 이제 A라는 회사가 망해갖고 B에 인수가 돼요. 어? 그럼 저는 B 회사에 계좌가 2개 생기는 거예요? 아니 B 회사의 계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맘대로 해도 되죠. 원래 B라는 데도 계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계좌가 글로 가는 거고요. 뭐 네. 본인이 합치려면 합치는 거고 아니면 두 개로 하도 되고. 아, 그렇습니까? 한 증권사의 계좌 하나만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트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찝찝한가 봐. 교부. 아이고 가슴. 그 증권회사 믿음이 안 가? 아이 가슴아. 자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